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자, 먼저 영수회담 한 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이재명이 낚였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뭐냐면은 사실 가장 이번 총선을 하면서 여당 패배의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번 이른바 영수회담을 통해서 불통 이미지, 불통 프레임에서 소통 프레임으로 프레임 전환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뭐 내용이나 컨텐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그 소통의 핵심은 소통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야당 대표를 모셔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뭐 15분 동안 정말 A4 용지 읽는 것을 묵묵하게 들으시면서 끄덕끄덕대는 그 모습 보인 것 그 자체만으로서도 불통 이미지를 소통의 프레임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을 정치적 이해득실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까지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영배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복장이 터졌다고. 그리고 한치도 계획에서 그러니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평가인데 제가 제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계획된 도발 어설픈 연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된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해설이 필요한데 제가 민주당 쪽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의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결정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미 민주당 그 고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판단이 섰다라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냥 듣는 척 쇼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야당이 요구하는 거 받아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A4를 이제 10장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말은 다 하자.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발언 기자가 이제 퇴장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하면서 제가 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여기에서 얘기 안 하면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영수회담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의전에 관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데 어쨌든 이거가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생중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산에서는 이거 받을 수 없다. 생중계는 안 된다. 그래서 사상 저는 처음 봤는데 음성 엠바고라는 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만 나가고 음성이 안 나 1시간 반 동안 안 나갔다가 이제 뒤에 된 것도 용산에서는 이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부담감을 상당히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 생중계로 요청해? 이거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라는 거예요. 용산에서는. 치열한 첩보전이 있었군요. 첩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첩자가 있었던 겁니까? 설명을 짧게 마무리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계획적으로 도발을 한 것이고 근데 어설픈 연기는 뭐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그러니까 그날 이제 표정을 제목으로 써가지고 동아일보도 쓰고 중앙일보도 쓰고 한국일보도 쓰고 표정 굳었다 이런 게 기사 제목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끄떡끄떡도 하긴 했는데 표정은 일치가 안 해요. 표정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표정이 굳었다. 제가 좀 격하게 얘기하면 표정이 약간 썩었다. 약간 그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셨구나. 이거가 조금 화가 나셨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한 10초 얘기하니 한 100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뒷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 그러면 이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100점 만점에 윤 대통령 몇 점, 이재명 대표 몇 점? 대량화하면. 저는 한 윤 대통령이 한 75점. 이재명 대표는 40점. 쉽게 말하면 F죠. F. 왜냐하면 소통하러 갔잖아요. 소통을 하러 가면 것이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이 가슴에서 A4 용지 창을 콱 꺼낸 다음에 그냥 풍차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로신한테 낡은 말을 타고 산초 시종을 거느리고 그런 모습이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통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은 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라고 얘기하고 연금 개혁까지 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독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 탄압이 있다고 얘기하는 잡혀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소통을 하러 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는 충분히 저는 했다고 합니다. 뭐 댓글을 봤더니만 이게 바로 대통령의 풍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를 높이는 것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킨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겠지만 그것이 과연 중도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 대한 어떤 호소가 있었냐. 오히려 반감을 훨씬 더 쌓고 저게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구나. 말은 협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존중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어떤 불통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로 옮겨가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뭐 아까 뭐 얼굴이 굳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얼굴 굳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A4 용지에서 한 15분 동안 읽는 동안도 꾸준히 듣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의 표심도 상당 부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점수를 과학적 근거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24점, 이재명 65점. 왜 이러냐면은요. 4월 23일부터 25일 한국 갤럽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한 건데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물어봤거든요. 제가 읽을 거 다 읽어주시네요. 긍정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24, 부정 65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누가 더 절실했느냐. 양쪽이 다 절실했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이 총선 이후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좀 더 절실했다라고 절실한 보는 만남이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국정수행 지지율에 반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확하게 긍정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 정도 포션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이 정도 이재명 대표를 또 평가를 할 것이다. 제가 이런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에 보면 알겠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뭐 싸우러 갔다. 김용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표는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 극명한 반응을 이제 내놨는데 그건 우리가 늘상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답답하고 아쉽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이 얘기를 또 브리핑을 했어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요 말은 왜 했을까요? 결국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 초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종종 만나자라고 하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 정치적 혜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마 보수 지지자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상당 부분 다시 평가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15분 읽으면서도 윤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언사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앞에 갔더니만 굉장히 윤 대통령을 존중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아쉽지만 첫 술에 배부르겠냐. 나 다음번에 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티격태격했지만 만남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 포함한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 정권을 추진했던 거기도 하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비판만 할 수 없으니. 약간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의대 정원은 여론조사 해보면 어쨌든 증원을 해야 된다가 대략 70에서 8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폭이나 규모나 이 방법에 있어서의 이제 반대나 이견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굳이 이제 반대 스탠스를 취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야당이 지금 뭘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 여당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는 협력하겠어 하는데 실제 그러면은 정부 여당에서 뭔가 롤을 줄까 야당에 국회에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지금은 부담만 지금 정부 여당이 다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협력하고 도울 건 돕겠다라는 스탠스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수회담에서 이제 민주당 대표단이 태극기 배지를 예, 저도 의미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예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왜 그게 그렇게 눈에 띄었죠? 그만큼 눈에?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하면은 지난 탄핵 절차를 거치면서 이른바 태극기 아스팔트 강경 보수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경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른바 운동권 중에 NL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북 주사파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가도 안 부르고 뭐 한반도 걸어놓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용산에 가면서 저도 눈여겨봤는데 태극기를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미지 쇄신, 그러니까 그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어떤 민주당이라는 것을 자유 보수 우파들한테도 상당 부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을 달았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아까 뭐 판정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뒀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 부분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까지도 적어도 그런 상징을 통해서 다가갔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점수를 상당히 땄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평가 주시는 거네요.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를 생각하는 거고 태극기라는 상징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지금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태극기 부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라는 그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보자. 진영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거 넘어보자라는 거고 뭐 종북 주사파 말씀하셨는데 뭐 일부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재명 뭐 천준호 진성준 박성준 다 종북 주사파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 태극기를 달았다라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신 것 같다. 자. 그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플러스 연금개혁 여기 서로 머리 맞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였고요. 반면에 나머지 뭐 전국민 지원금이나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수용할 의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향후에 이제 만남이 반복된다고 봤을 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두 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25만 원이라는 얘기를 따로 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그냥 전 국민 지원금을 정부 여당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제안을 했고 공을 던졌고 강 서비스를 던졌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3조까지 또 풀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또 잡기 어려운 건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긴 거는 대파하고 사과한 게 10,000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 돈을 더 주면은 받고 더블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보편적 복지로서 4인 가구 1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신에 윤 대통령도 노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청년 또 소외계층, 농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선별적 복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한 포퓰리즘 무조건 막 퍼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예. 독대를 할 가능성은 없고 무슨 행사장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거 빼놓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같은거나 심지어는 뭐 단독 회담을 한다거나 이 가능성 매우 낮다.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진 다음에 지지율이 매우 빠진 상황에서 이거를 위기 탈출의 어떤 도구로서 이제 계기로서 삼은 건데 일종의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숙제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 야당에서 왜 안 만나? 700일 동안 왜 안 만나? 왜 안 만나니까 아이 그럼 한번 만나줄게. 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 만날 명분이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최진영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는데 만나봤자 야당이 지 할 얘기만 하더라. 뭐 요구만 많고 협치할 생각이 있는 거야 야당은. 이러니까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만나봤자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 12개 요구했는데 뭐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 이걸 왜 만나야 돼? 실제 민주당이 그런 기류가 있어요. 대통령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민주당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강공이거든요. 당장 이제 내일 뭐 이제 본회의를 열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 이제 바로 강공으로 나왔어요. 예, 지금 하고 이게 앞으로 국회 개원하면은 또 특검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랑 만날까? 저는 매우 가능성이 낮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국민 뭐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합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로 갈 거다. 이게 어떤 만남이 좀 반복되면서 그래도 약간 소통은 하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는 다른 측면을 조금 그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1순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제 어떤 지난번에 있었던 영수회담에서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정치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가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 A4 용지로 해서 15분 동안 자기 할 말만 읽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한 70만 명만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다음번에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김평란가님 예측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우리 또 영수회담 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치 오히려 손을 내밀고 내가 강공 드라이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첫 번째는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뭔가 옥동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큰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취지에서 민주당에서 또 한 번 영수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희 KBS 뉴스9에 출연해가지고 다음에는 두 분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시죠 했더니 끄덕끄덕했다는데 그건 그냥 끄덕끄덕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만날 생각도 있으신지 아니면 둘이 1대1 그 어떤 1대1로 만나서 속내를 얘기하는 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가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독대가 안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석자가 있으면은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만 둘이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브리핑하면은 이쪽에서 이 얘기했다, 저쪽에서 저 얘기했다라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신뢰만 더 안 쌓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야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속 공격을 약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지금 대통령하고 야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다음에 1대1 독대를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야합에 대한 공격이 없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두 분의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윤 대통령이 5월 중으로 이제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게 되면은 그냥 아주 정상적인 기자회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할까요?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제는 해야죠. 예. 결국 대통령이 아니고 소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소통하는 대통령이 저는 소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 700여일간 그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통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그 소통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더 이상 뭐 어떤 그 추가적인 영수회담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5월 초에 취임 2주년 기념 어떻게 보면 그 기자회견까지 예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특정 언론사 하나 가가지고 그냥 대담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마치 옛날에 도스태핑 했던 것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벤트로서 국민과에 다가가는 어떤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쇼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컨텐츠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합당한 형식을 갖추는 그게 어떻게 보면 쇼라면 쇼인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정진석, 홍철호 두 분 임명할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윤석열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그러니까 이게 기자 질문 받는 게 기사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이상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도훈 홍보수석이 어제 채널A 나와가지고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아는 거지.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 표현 자체도 저는 굉장히 지금 얼마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는가. 기자회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하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목이 대체 왜 그러니까 대체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뭔가 요건데 이 얘기를 했어요. 김순덕 그 대기자 고문이 대통령이 김치찌개 소리할 때마다 슬프다. 기자들이 김치찌개 환장한 줄 아냐.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끓여준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눈치려고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믿고 최근에 이제 언론 접촉도 늘어나고 계시니까 이게 오히려 전공법이 위기를 탈출하는 데는 최고다. 뭐 이상한 쪽으로 뭔가를 언론을 뭐 얘기를 하고 뭐 김치찌개 얘기하고 뭐 족발 얘기하고 이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될지 말지 갖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당 내에서는 참 현실론과 이상론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철규 친윤이 들어가 가지고 또 당정 간의 어떤 그런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 적는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에는 언제 원내대표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틀어졌냐? 거의 한 몸에 일치로 돼 있지 않냐? 거의 뭐 민주당 내각은 거의 윤석열 문재인 내각은 거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비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마치 당 대표는 약간의 비윤 그리고 원내대표는 약간의 친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철규 의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어렵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으로서의 약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른바 쪽수가 TK, PK 지역의 의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경선을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 이철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그 두 개 기사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민일보 손드는 사람 하나 없는 이상한 여당 원내대표 선거. 뭐 이거고요. 중앙일보 단독 오해받을 생각 없다. 여 원내대표의 선거에 거리둔 윤석열 뭐 이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고 이게 오랜 신념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이 김기현 대표 당선거 때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왜 아무도 이철규 의원도 확실히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론적으로 결국은 이철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좀 미뤘거든요. 원래 내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뤘는데 이것도 현실론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친 이재명계 조직 더민주혁신의 간담회에서 이대생 성상납 등 각종 설화에 휩싸였던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강의 듣자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무슨 역사 강의를 듣죠? 이대생 미군에 대한 성상납에 대한 역사 강의를 듣습니까? 퇴계 이황 정력 좋다는 거에 대해서 역사 강의를 듣겠습니까? 저는 잘 나갈 때 스스로 자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국민들 눈귀 다 있습니다. 결국 잘 나갈 때 스스로 자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힘이 실리는 것이지 폭주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분 정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잘못 봤어요. 짧게 죄송합니다. 제가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무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논란이 안 될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슈 이런 거가 있는 게 정무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거를 못 듣겠다라는 거지? 그것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듣겠대요.
뭐 이대생 성상납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조란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까? 뭐 일부를 다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 할 타이밍도 아니고 좀 이게 우선순위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아직 좀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선명성보다는 지금 어떤 데서 전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좀 당선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뭐 너무 그 압도적 승리에 도취돼서 혹시 오만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